자, 이채원 기자와 함께 오는 4일로 지정된 선고기일 더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네. 속보로 들어온 저 내용들 저희가 앞서 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헌재 주변에 그야말로 예. 뭐 찬반 집회부터 해서 1인 유튜버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연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헌재 주변으로 곳곳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경찰이 앞서 이제 변론 종결 뒤에 계속해서 이제 주변 보안을 강화해 오다 앞서 이제 헌재 주변을 이제 한 200m 정도 반경을 두고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소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인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헌재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원을 좀 둥그렇게 어허. 그려보면요. 반경으로 한 200m 정도까지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처럼 한 100m 반경에 대한 조기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지금 선고 준비에 경찰도 가용 인력은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보안과 또 그런 안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지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를 했고요. 특히나 네. 210개 부대 약 1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재 인근에 100m를 진공 상태화하는 것을 조기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또한 그 전에 전해드린 속보로는 3호선 안국역 오늘 정오부터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라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 안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경찰 측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근 100m에는 진공 상태화에 조기 착수하겠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고, 그러니까 4일에 있을 선고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 낭독 순서에 따라서 뭐 미리 어떤 의견을 알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선고 절차 당일날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종국 결정을 좀 언제 할 수 있냐 예. 이런 예. 부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결정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관례에 따라서 보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 재판장이 뭐 이유 요지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형식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재 소장이 결정문 전체를 낭독하면서 마지막에 주문이라고 읽는 건데 이 주문을 읽는 즉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고 의견이 나뉜다라고 하면 사전에 주 집필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뭐 소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면 주 집필자를 정해서 그 재판관이 낭독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재량으로 이 선고 순서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면 만장일치일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하는 상황이고요. 선고 좀 요지 같은 것들을 별도로 결정문과 별개로 재판부가 당일 읽을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게 선고 요지라고 하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뭐 20분 정도 걸렸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사유가 한 13개였고 쟁점은 한 4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는데 물론 지금 윤 대통령과 사건과 비교를 하면 절대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작지만 저희가 지금 뭐 11번의 평의를 열었고 11번의 변론을 열었고 예. 16명의 증인을 불렀고 지금 5주째 평의를 계속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고 시작을 알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번 탄핵 심판의 어떤 의미들, 헌정사적인 의미들을 좀 한번 짚고 그다음에 쟁점별 탄핵 사유랑 중대성에 대한 부분을 결정 이유를 충분히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정 의견을 낭독을 한 뒤에 마지막 주문에 대한 낭독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일단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그동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저희가 또 많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이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적시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